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퇴근을 준비하고 있던 도중 시어머님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네, 어머님. 너 몇 시 퇴근이니? 민찬이 데리러 가야지. 아니요. 오늘은 그이가 데리러 가기로 했어요. 그래? 그럼 내가 지금 집 앞으로 갈 테니까 잠깐 얘기 좀 하자. 지금이요? 그래. 급하게 할 얘기가 있어서 그래. 제 의견도 묻지 않은 채 시어머님이 막무가내로 말을 하고 있었기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안감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특히나 시어머님 목소리에서 다급함이 묻어났기에 무슨 일이 생겼음을 직감할 수가 있었어요. 잠시 후 시어머님이 말한 카페로 들어갔는데요. 제가 들어가자마자 시어머님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민찬이는 애비가 데리러 갔다고? 그이가 오늘 일찍 끝나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집으로 오시지 않고 왜 카페에서 보자고 하신 거예요? 너도 알다시피 민찬의 미가 나오는 거 싫어하잖니. 거기다 내가 너한테 그냥 할 말이 있어서 말이야. 웬일인지 시어머님이 제 눈치를 보는 듯 해보였는데요. 평소 시어머님의 성격은 워낙 막무가내로 맞추기 힘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시어머님이 눈치를 보는 모습에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시어머님을 바라봤는데요. 시어머님이 본론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저기 말이다. 너도 알다시피 네 형님이 몇 달 뒤면 출산이잖니? 아, 벌써 그렇게 됐나요? 시간 참 빠르네요. 그렇지. 시간이 참 빠르지. 그래서 말인데 이번에도 내가 첫째 산후조리를 해줄 생각이거든. 시어머님 입에서 산후조리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뻔뻔한 태도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싶은 마음이 솟구쳤습니다. 제 앞에서 어떻게 산후조리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것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우리 시댁은 삼형제입니다. 그중 우리는 둘째인데 가장 먼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임신 중에 산후조리원을 알아보고 있던 어느 날 시어머님이 우리 부부를 시댁으로 불러서 갔습니다. 시댁에 들어갔더니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는 모습에 눈이 휘둥그레진 채 남편이 물었어요. 뭐야? 엄마가 웬일로 진수성찬을 차려놓은 거야? 이거 진짜 엄마가 한 거 맞아? 넌 무슨 그런 말을 하고 있어? 당연히 내가 했지. 그럼 누가 했겠어? 근데 적응 안 되게 갑자기 임금님 수라상을 차려놓은 거야? 우리 둘째 며느리가 곧 손주를 낳잖니. 그러니 나도 할머니 되는 기념으로 뭔가를 해주고 싶어서 그렇지. 뭐? 그러니까 엄마가 이 사람을 생각해서 만든 거라고? 그렇다니까 얘가 자꾸 왜 물어보고 난리야. 아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뭔가 좀 이상해서 그렇지. 엄마처럼 이기적인 사람이 며느리를 위해 음식을 할 리가 없잖아. 남편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약간은 놀리듯 말을 했는데요. 시어머님이 남편의 등짝을 날리며 눈을 부릅뜨고 노려봤습니다. 넌 엄마 진심을 이렇게 왜곡할 참이야? 아니, 아무래도 이상해서 그렇지. 엄마 혹시 이거 차려주고 나한테 음식값 달라고 하는 건 아니지? 얘가 진짜 사람 민망하게 왜 이래? 알았어. 그럼 돈 안 받는다고 확실하게 말해. 그럼 앉아서 먹을게. 안 받아 안 받는다고. 내가 손주 생각해서 고생고생해가며 차린 건데 사람 진심을 이렇게 몰라줄 수가 있어. 라며 시어머님이 남편에게 소리까지 졌고 그제서야 남편이 제게 말했어요. 여보, 얼른 앉아서 먹자. 엄마가 돈 달라고 안 한대. 알았으니까 그만 좀 해. 제가 남편 팔을 살짝 꼬집었는데요. 시어머님과 남편은 사이가 많이 안 좋은 편으로 남편은 시어머님에게 항상 불만이 많았습니다. 불만의 가장 큰 이유는 시도 때도 없이 시어머님이 돈을 달라고 하는 부분이었는데요. 대학 졸업 후 취직을 하자마자 적금을 넣어주겠다며 시어머님에게 돈을 보내라고 했던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막상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서 알게 된 사실은 그동안 보내던 돈보다 훨씬 적은 돈이 통장에 들어있었다네요. 그 바람에 시어머님과 남편이 싸우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엄마, 내 돈 어딨어? 내가 매달 100만 원씩 몇 년을 보냈는데 보낸 금액의 반도 없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내가 알아서 한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엄마가 계속 졸라대서 보냈던 거잖아. 근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일부러 그랬어. 돈 좀 불려서 너 장가 갈 때 목돈 좀 만들어 주려고 했는데 하필 주식이 폭락할 줄 누가 알았겠냐고.
엄마 주식한 게 맞긴 한 거야? 그럼 내가 거짓말이라도 하고 있다는 거니?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시어머님이 버럭했다는데요. 이미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른 남편도 지지 않고 대들었다네요. 아니, 내 돈을 엄마가 왜 허락도 안 받고 주식을 하냔 말이야. 내가 얼마나 힘들게 보낸 돈인데 그걸 반에 반토막을 낼 수가 있어. 엄마를 믿은 내가 바보지. 누굴 탓하겠어. 라며 남편이 시어머님에게 불같이 화를 냈다네요. 그 뒤 남편은 시어머님을 전혀 믿지 않게 됐답니다. 남편이 말을 아꼈지만 아마 그전에도 크고 작은 금전사고를 많이 일으켰던 것 같아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 삼형제 모두가 시어머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혼한 후 바로 임신이 됐고 출산을 몇 달 앞둔 어느 날 시어머님이 진수성찬까지 차려주며 우리 부부를 꼬드기기 시작했어요. 식사를 마친 제 옆에 바짝 다가온 시어머님이 산후조리를 해주고 싶다는 속내를 언뜻 내비쳤거든요. 니들 산후조리는 어떻게 할 참이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산후조리원 알아보고 있어요. 그래? 요즘 산후조리원 잘못 알아보면 큰 낭패라고 하던데 잘 알아봐야겠구나.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 후기도 꼼꼼히 확인해보고 있어요. 제가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고 차를 마셨는데요. 평소와는 다르게 시어머님이 얼굴에 미소를 가득 머금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제게 물었습니다. 저기, 그래서 말인데 니들 회사 다니느라 바쁘기도 하고 그럴 텐데 알아보기 힘들지 않니? 아무래도 꼼꼼히 살펴봐야 하니까 좀 그렇긴 하죠. 저기, 내 친구 며느리도 얼마 전에 출산을 했는데 내 친구가 직접 산후조리를 해줬다지 뭐니. 근데 집에서 하니까 위생부터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고 며느리가 그렇게나 좋아했다잖니. 아, 네. 시어머님 말에 제가 시큰둥하게 대답을 했는데요. 거기다 나한테는 첫 손주인데 얼마나 예쁘겠어. 벌써부터 이렇게 눈에 밟히는데 더 그렇겠지. 그래서 말인데 내가 네 산후조리 해주면 안 되겠니? 네? 어머님께서요? 그래. 며칠 전에 내 친구한테 가서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다 전수받고 왔거든. 마침 내 친구 며느리도 왔길래 내가 이것저것 물어봤더니 집에서 산후조리를 해서 마음 편하고 아주 좋았다고 하잖니. 너도 집에서 산후조리 하면 훨씬 마음이 편할걸? 어머님,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 산후조리가 엄청 힘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어머님께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내 친구도 했는데 내가 왜 못해? 나도 잘할 수 있으니까 한번 맡겨보면 안 되겠니? 죄송해요, 어머님. 저는 좀 불편할 것 같아서요. 그냥 산후조리원 알아볼게요. 제가 거절을 하자 시어머님 표정이 말이 아니었기에 급히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 뒤에도 시어머님이 수시로 전화를 해서 산후조리를 해주고 싶다고 애걸복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힘든 산후조리를 왜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런 시어머님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요.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시어머님이 왜 그리도 산후조리를 하고 싶다고 하는 건지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그날은 집에까지 찾아온 시어머님이 또다시 부드러운 표정으로 입을 뗐어요. 너 요즘 산후조리원비가 얼마인지 아니? 제가 얼추 알아보긴 했는데 가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렇지. 내가 들어보니까 조리원에서 뭐 해주는 것도 없다는데 그렇게 받아 처먹는 거라고 하더구나. 그게 다 돈 벌어먹으려는 수작이야, 수작. 아, 네. 니들 대출금이다 보다 돈도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너무 아깝지 않니? 아깝긴 해도 몸조리 잘못해서 나중에 고생하는 것보다 낫다면서 그이가 무조건 좋은 곳으로 하라고 하더라고요. 말이라도 참 고맙죠. 그게 다 내가 잘 키워서 그런 거 아니겠니? 내가 자식 농사는 참 잘 지었단 말이야. 시어머님이 이가 드러나도록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저도 시어머님을 향해 어색한 미소를 지어 보였는데요. 시어머님이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기 말이다. 우리 아들이 아내를 아껴서 그렇게나 신경을 써주는데 너도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않겠니? 네, 당연하죠.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지. 그냥 말만 고맙다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겠니? 사람이 고마우면 행동으로 보여줘야 하는 게 맞는 거잖니?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말 그대로야. 우리 아들이 그렇게나 널 생각해주는데 너도 우리 아들을 생각해줘야 하는 게 맞는 거잖니? 생각해봐라.
앞으로 출산을 하게 되면 너 회사에 휴직해 낸다고 했잖아. 아무래도 당분간은 휴직을 해야겠죠. 그래, 당연히 휴직을 해야겠지. 그럼 우리 아들 혼자 벌어서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하는 거잖니. 거기다 니들 대출금도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그럼 네 남편 어깨가 얼마나 무겁겠어. 걔가 말은 안 해도 아마도 엄청 부담감을 느끼고 있을 거야. 원래가 가장이라는 게 모든 걸 짊어져야 하는 게 맞긴 한데 너한테 말도 못하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니? 아, 아무래도 그렇긴 하겠죠. 내 말이 그 말이야. 근데 네가 비싼 산후조리원까지 들어간다고 하면 그 부담감이 더 커지면서 마음에 쇳덩이를 올려놓은 것처럼 무거워지겠지. 사실 그 산후조리원 비용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잖니. 한마디로 부르는 게 값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럴수록 네가 현명한 아내가 돼서 남편 내조를 잘해야 한다 그 말이다. 시어머님이 핏대까지 세우며 설득하고 있었는데요. 그 설득이 전혀 터무니없어 보이진 않았습니다. 아마도 임신 중이라 호르몬 변화로 인해 남편 마음에 쇳덩이를 올려놓은 기분이라는 말에 울컥하고 말았으니까요. 결국 제 얼굴에 심경의 변화가 일어난 것을 시어머님이 귀신같이 알아차렸고 마치 독수리가 먹이를 낚아채듯 박차를 가했습니다. 부부라는 게 뭐겠니? 평생을 함께 살면서 서로 위해주고 도와주고 그래야 하는 사이잖니? 그러니 이럴 때일수록 네가 남편을 생각해서 현명하게 행동해야 하는 게 맞는 거야. 그래서 말인데 네가 알아보던 산후조리원 딱 반 가격에 내가 산후조리 해주마. 그럼 나머지 돈으로 얼마나 많은 걸 할 수 있겠니? 내 친구는 산후조리원이랑 똑같이 돈을 받았다고 하는데 난 마음이 약해서 도저히 그렇게 못하겠더구나. 근데 그이가 어머니 힘들어서 못할 거라고 했거든요. 제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는데요. 그동안의 연륜을 뽐내기라도 하듯 시어머님의 말발은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당연히 예전에 나라면 절대 못했겠지. 그치만 나한테 첫 손주가 생기는 거잖니. 네가 잘 모르나 본데 자식보다도 이 손주가 더 예쁘다고 하더구나. 그러니 우리 첫 손주가 얼마나 예쁘겠어. 그런 손주를 매일 본다는데 내가 어떻게 힘들 수가 있겠니?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겠지. 아, 네. 어때? 결정한 거니? 내가 해줘도 되지? 난 네가 현명하게 잘 판단할 줄 알았다. 우리 아들도 겉으로는 투덜대도 속으로는 너한테 엄청 고마워할 거야. 세상에 이런 착한 아내가 어딨냐면서 여기저기 자랑하고 다닐걸? 산후조리가 엄청 힘들다고 하던데. 걱정하지 마라. 예전에는 더 힘든 일도 했는데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지. 사실 난 돈도 안 받고 싶은데 다들 그건 아니라고 말리더구나. 사람 마음이라는 게 워낙 간사한 거라 그렇게야 서로 껄끄럽지 않을 거라고 말이야. 당연히 받으셔야죠.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니 고맙구나. 이제 보니 네가 현모양처인 것뿐만 아니라 효부였구나, 효부였어. 시어머님이 뛸 듯이 기뻐한 채 돌아갔는데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기에 한동안 어안이 벙벙할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님이 산후조리를 해준다는 말에 남편이 펄쩍펄쩍 뛰며 반대를 했지만 이미 시어머님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기에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 뒤 출산을 했고 시어머님이 산후조리를 해줬는데요.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예상한 그대로였습니다. 제게 걱정하지 말라며 수시로 안심을 시켰던 시어머님은 온데간데였고 내내 소파에 앉아서 TV만 볼 뿐 산후조리에는 전혀 관심도 없었으니까요. 드라마를 보다가 날밤을 새고 다음날 늦게까지 잠을 자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고 미역국도 어떻게 끓인 것인지 속이 울렁거려서 먹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결국 며칠 후 두 손 두 발 다 들고 본가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어머님, 그냥 본가로 돌아가세요. 뭐? 왜? 그럼 어쩌려고? 어차피 어머님이 계셔도 뭐 하시는 것도 없잖아요. 너 시애미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니? 제가 오죽하면 이러겠어요? 이렇게 하실 거면 처음부터 해주신다는 말을 하지 말았어야죠. 저 아직 몸도 회복 못했는데 진짜 너무하세요. 어머님 여기 와서 TV밖에 더 보셨어요? 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는 거니? 내가 미역국도 끓여주고 밥도 챙겨주고 그랬잖니. 어머님, 산후조리가 밥만 챙겨준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설거지도 잔뜩 쌓아놔서 그이가 퇴근해서 하게 하고 진짜 너무하시잖아요.
그 설거지가 뭐 별거라고 그런 말을 해. 내가 빨래도 다 해주는데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알기나 하는 거니? 빨래는 세탁기가 다 하고 건조기가 다 말려주는데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죠. 아무튼 어머니랑 같이 있다가는 골병 들 것 같으니까 그만 돌아가 주세요. 뭐? 나보고 가라고? 그럼 산후조리는 어떻게 할 건데? 그건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만 가주세요. 세상이 아무리 좋아졌다고 해도 며느리가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대들 수가 있어? 내가 서러워서 살 수가 없구나. 너 말이야, 확실히 해야 할 게 있는데 네가 싫다고 가라고 한 거니까 산후조리비는 되돌려받을 생각도 하지 마라. 라며 시어머님이 눈물까지 찍어내며 연기를 하다가 짐을 싸서 돌아갔고, 잠시 후 친정엄마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한심하다는 듯이 입을 열었어요. 그러게 내가 무조건 산후조리원 들어가라고 몇 번이나 말했지. 돈은 돈대로 날리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진작에 나한테 연락을 하던지 하지. 며칠 동안이나 얼마나 고생을 했길래 얼굴이 그 모양이야. 시어머니가 대단한 분인 줄은 알았지만 완전 정이 뚝 떨어진 거 있지. 내내 TV만 보다 간 것 같아. 그리고 돈을 날리긴 왜 날려. 꼭 받아내야지. 돈 받을 생각 하지도 말라고 했다며. 그걸 어떻게 받아낸다는 거야. 지금껏 네 시어머니가 한 행동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절대 안 돌려줄 것 같으니까 그냥 깨끗하게 잊어. 분해서 어떻게 잊어. 그럼 그 돈 받겠다고 시어머니랑 싸워서 이서방 마음 불편하게 할 참이야? 이서방이 아무리 엄마를 싫어한다고 해도 핏줄인데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어. 네가 자초한 일이니까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끝내. 라며 엄마가 저를 말렸습니다. 그 뒤 저는 시어머니께 일을 갈며 살고 있었기에 시댁에 잘 가지도 않았고 그냥 명목상 며느리 역할만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주버님과 형님이 결혼을 했는데요. 형님은 성격이 무난한 편으로 오히려 저보다 더 착해 보였다고 해야 할까요? 얼마 뒤 형님도 임신을 했고 역시나 시어머님이 산후조리를 해줄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모습에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참 양심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 제가 짧은 한숨을 내쉰 뒤 시어머님을 향해 또박또박 말했어요. 어머님이 형님 산후조리를 해주신다고요? 산후조리 해주신다고 하고 내내 TV만 보고 또 먹튀 하시려고요? 뭐? 먹튀라니? 너 말 다 했니? 그럼 먹튀가 아니면 뭔데요? 제가 작정하고 시어머님을 몰아붙였는데요. 시어머님이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놨습니다. 그때는 네가 가라고 하도 애걸복걸해서 네 집에서 나온 건데 네가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지. 그렇죠. 제가 애걸복걸했죠. 그래, 네가 애걸복걸했잖아. 어이가 없어 제가 피식 웃고 말았는데요. 시어머님이 다시 강조해서 말했습니다. 네가 가라고 한 게 확실하잖니. 근데 날 원망하는 건 잘못된 거지. 아, 그렇네요. 근데 그때 산후조리 끝까지 못 해주셨는데 돈은 안 돌려주시더라고요. 엄청 서운했습니다. 가족끼리 너무 그렇게 빡빡하게 살지 말자. 너한테 받은 돈 이미 다 써서 없는데 어떻게 돌려주겠니? 시어머님이 뻔뻔하게 대답을 했기에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조용히 물었어요. 어머님, 근데 저는 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말인데 내가 네 형님도 산후조리 해줄 생각이라고 했잖니? 혹시 네 형님이 어땠냐고 물어보면 네가 대답 좀 잘해다오. 뭐라고 해야 하는데요? 먹튀했다고요? 그 말 좀 그만할 수 없겠니? 암튼 그 뭐냐, 내가 잘해줬다고 한마디만 해줘. 그럼 더 이상 귀찮게 안 할 생각이니까. 그럼 저보고 거짓말을 하라는 거잖아요. 너도 봤겠지만 네 형님이 너보다 나이도 어리고 어리숙해 보여서 네가 그 한마디만 하면 믿고 나한테 맡길 것 같거든. 내가 이번에는 산후조리비를 더 받아낼 생각이야. 그럼 너한테도 한 50만 원 떼줄 테니까 네가 말 좀 잘해줘. 50만 원이면 너한테도 나쁜 조건 아니잖니? 라며 시어머님이 시시덕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어찌나 소름이 끼치던지 말문이 막힌 채 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잠시 넋이 나가 있자 시어머님이 다시 당부했습니다. 혹시 불편하면 내가 말할 때 넌 그냥 옆에서 웃으면서 고개만 끄덕이면 된다. 네 형님이 워낙 어리숙해서 아무 생각도 없을 거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지? 그럼 이번 주 주말에 집에서 보자. 라며 시어머님이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본가로 갔는데요. 아무것도 모르는 형님이 그저 해맑게 웃고 있었어요. 동서, 잘 지냈어요? 네, 형님도 잘 지내셨어요? 라며 가볍게 인사를 주고받고 자리에 앉았는데요. 잠시 후 시어머님이
제게 잉크를 하자마자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첫째야, 출산 날짜가 얼마 안 남았잖니? 그래서 말인데 내가 산후조리 해줄 테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라. 이게 말이야, 우리 집 가풍이라면 가풍이거든. 정말요? 그럼 너보다 일찍 결혼하고 너보다 나이 많은 네 동서도 내가 산후조리 해줬잖니. 산후조리를 해주다 보면 서로 더 잘 알게 되고 그런 고부지간에 더 돈독해지기 마련이거든. 네가 이 집안의 맏며느리인데 기본 가풍은 배워야 하는 게 맞잖니. 그러니까 그리 알고 있어라. 정말요? 그럼 산후조리원 안 알아봐도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해주는데 그런 걸 뭐하러 알아봐. 근데 어머님이 저를 감당하실 수 있을지 걱정이 좀 되네요. 너처럼 물러빠진, 아니지. 착한 며느리는 10명도 감당할 수 있지. 알겠어요, 어머니. 그럼 저는 어머니만 믿고 있겠습니다. 형님이 해맑게 웃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 심한 죄책감이 들 수밖에 없었고 결국 그날 형님에게 전화를 해서 모든 것을 사실대로 말했는데요. 형님이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습니다. 사실은 저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어머님께 산후조리를 받는다고 한 거예요? 굳이 싸울 필요 없잖아요. 그치만 저도 성격이 막 유연한 편이 아니어서 어머님께서 참 피곤하실 텐데 굳이 해주신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네? 아, 근데 어머님 진짜 장난 아닌데 괜찮겠어요? 근데 어머님이야말로 저를 감당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형님이 또다시 알 수 없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 말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형님이 출산을 한 후 그 의미를 정확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주말 시어머님이 전화를 해서 집 앞 카페로 나오라고 해서 나갔는데요. 냉커피를 연거푸 들이키던 시어머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저를 반겼습니다. 왔니? 내가 요 며칠 네 생각이 얼마나 많이 났는지 모른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첫째, 그러니까 네 형님 말이야. 알고 보니 그거 완전 꼴통이었어. 네? 꼴통이라니요?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네. 라며 시어머님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어머님 말에 의하면 산후조리를 하기 전 형님에게 돈을 달라고 했다는데요. 형님이 일당으로 주겠다고 했다네요. 그래서 일시불로 달라고 몇 번이나 우겼지만 형님이 말을 하더랍니다. 어머님, 지금 돈이 하나도 없어서 그런데 일당으로 드릴게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산후조리비를 일당으로 주는 게 어딨어. 그것도 시어머니한테. 어머님이 이해 좀 해주세요. 물러설 기색 없이 형님이 막무가내로 말을 했기에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님이 승낙을 했고 본격적으로 산후조리를 하기 시작했다는데요. 역시나 제게 했듯이 똑같이 했던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형님은 그냥 웃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네요. 그 모습에 호구를 만났다고 생각한 시어머님이 밥만 챙겨준 채 진짜 아무것도 안 했다는데요. 오후 6시쯤이 되자 형님이 시어머님께 말을 했다네요. 어머님, 오늘 하루 수고하셨어요. 일당 받으셔야죠. 일시불로 받는 게 더 좋긴 한데. 그래, 고맙구나. 시어머님이 신난 표정으로 손을 내밀자 형님이 5,000원짜리 한 장을 건네더랍니다. 이게 뭐냐? 5,000원? 설마 나한테 딸랑 5,000원 준 거 아니지? 잘못 준 거지? 아니요, 맞는데요. 오늘 어머님께서 하신 거에 비하면 이것도 엄청 많이 드리는 거지만 남도 아니고 어머님이시니까 특별히 5,000원 드린 거예요. 얘, 너 나랑 지금 뭐 하자는 거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오늘 하루 종일 TV만 보셨잖아요. 제가 전기세라도 받아야 할 판국인데 5,000원도 엄청 많이 신경 써드린 거예요. 라며 형님이 해맑게 웃고 있더랍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오후 6시가 되자 오히려 형님이 시어머님께 손을 내밀었다네요. 아니 일당 줄 생각은 안 하고 갑자기 손을 왜 내밀어? 오늘은 내가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했잖니. 그러니까 계산을 해줘야지. 어머님이 오늘 식기세척기 고장내셨잖아요. 근데 그게 독일 제품이라 꽤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마이너스네요. 지금 돈 주실래요? 아니면 계산해서 달아놓고 매일 일당에서 뺄까요? 뭐가 어쩌고 어째? 너 진짜 너무한 거 아니니? 어머니야말로 왜 화를 내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세상에는 절대 공짜가 없다고 했거든요. 설마 어머님 공짜 바라신 거예요? 그러다 대머리 되시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형님이 어찌나 해맑게 말을 하던지 그만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네요. 결국 화가 머리끝까지 난 시어머님이
형님에게 버럭한 채 나와버렸답니다. 야, 나 안 해. 더러워서 안 해. 이게 진짜 보자 하니까 시애미를 뭘로 알고 이따위로 대접을 해. 라며 우리 집으로 왔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날 시어머님이 손까지 벌벌 떨면서 하소연을 하다 돌아갔는데요. 그 뒤 더욱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답니다. 명절 때 가족들이 모이기만 하면 형님이 제 산후조리 이야기를 꺼내며 시어머님을 압박했거든요. 고모님, 혹시 어머님이 동서 산후조리비 먹튀한 사건 알고 계세요? 뭐? 먹튀? 그게 무슨 말이냐? 저도 들은 얘긴데요.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라며 형님이 고모님에게 그 사건에 대해 사실대로 다 말했는데요. 옳게, 이게 다 무슨 말이야? 이 말이 사실이야? 라며 난리를 쳤습니다. 문제는 형님이 만나는 사람마다 시어머님의 만행을 알리고 다녔습니다. 코너에 몰린 시어머님이 눈물을 머금고 제 산후조리비를 돌려주셨는데요. 시어머님이 형님에게 말을 했어요. 봐라, 네 앞에서 돌려주는 거 봤지? 그러니까 제발 그만 좀 해. 내가 요즘 네 산후조리 소리만 들어도 아주 경기를 하겠어. 라며 형님에게 빌다시피 했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시댁 아파트 상가에 있는 정육점에 가서도 슈퍼에 가서도 쉼없이 말을 하고 다녔으니 학을 뗄 수밖에요. 어느 날 제가 형님을 말리기도 했는데요. 형님이 해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곧 막내 도련님 결혼한다고 하는데 막내 동선 이런 피해보면 안 되잖아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지켜만 보세요. 라는 말만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 뒤 서방님이 결혼을 하고 동서가 임신을 했는데요. 형님이 시어머님께 웃으며 물었어요. 어머님, 가풍에 따라 막내 동서도 산후조리 해주셔야겠네요. 어? 아니야. 우리 집에 가풍이 어딨어. 예전부터 우리 집엔 그딴 거 없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내 앞에서 산후조리에 산자도 꺼내지 마라. 라며 혼비백산한 채 안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만감이 교차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형님이 물러터졌다며 그렇게나 무시하더니 임자를 제대로 만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웃음이 새어나오고 말았거든요. 며칠 전 동서의 출산 소식을 들으며 지나간 일들이 떠올라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